오늘은 한 평범한 어머니이자 지금은 당당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니라 많은 시니어 분들이 깊이 공감하고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는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올해로 72, 인생의 긴 여정을 묵묵히 걸어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의 삶은 가족이라는 단어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난 후 그녀는 홀로 세 자녀를 키워내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새벽 5시만 되면 장바구니를 들고 나섰습니다. 겨울 새벽 손끝이 얼어붙어 장갑 안에서도 감각이 사라지는 날에도 그녀는 생선을 손질하고 채소를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비좁은 좌판 앞에서 손님들과 흥정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자식들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그래, 오늘도 잘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큰아들 영민이의 대학 등록금은 그녀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당시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그 금액이 집 한 채 값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허드렛 일을 더하고 시장 끝자락에서 남은 채소를 사와 반찬으로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영민이의 등록금을 내던 날 그녀는 누구보다 뿌듯했습니다. 내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구나.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둘째 딸 현아는 꿈이 컸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말에 처음엔 너무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은 그녀는 결국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무모할 정도로 절약하며 현아의 유학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반찬은 늘 김치와 계란 프라이, 자신의 옷은 시장에서 헐값으로 파는 헌 옷뿐이었지만 현아가 유학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막내 지훈이의 결혼 자금까지 마련했을 때는 이미 그녀의 몸은 여기저기 성하지 않았습니다. 허리 통증, 무릎 관절염, 잦은 두통.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아프면 어떠랴.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지. 그녀는 늘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영민과 현아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다정한 얼굴로 오는 줄 알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해요. 병원 근처로 이사 가시는 게 좋겠어요. 처음엔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엄마, 사실 이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엄마 생활비도 하고 우리도 사업 자금이나 애들 교육비에 보태려고 해요. 요즘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순간 정숙 할머니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십 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내가 우리 집 지켜낼 거야 라고 다짐하며 눈물을 삼키던 순간이 겹쳐졌습니다. 그 보금자리가 이제는 자식들의 계산 대상이 되었다니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정숙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이면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낡은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자식들이 내 삶을 돈으로만 보고 있어. 그녀는 밤새 앉아 있다가도 새벽이 되면 다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활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듯한 공허감에 그녀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정숙 할머니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평생을 헌신했는데 이제는 짐이 된 것 같은 기분.
자식들이 나를 걱정하는 듯하지만 결국 내 삶을 계산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그 서늘한 순간. 이런 경험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결국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고 했어. 그 돈으로 사업한다길래 믿고 맡겼는데 사업 망해서 집까지 날릴 뻔했지. 다른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몇 달 동안 용돈을 못 줬더니 애들이 연락도 끊더라. 그때 참 서러웠어. 그 순간 정숙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 자리에서 그들은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노후 자립 모임. 일주일에 한 번씩 경로당에 모여 차를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생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생활비 절약 비법을 알려주었고 또 다른 친구는 무료 건강검진 제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작은 모임은 외로운 이들에게 서로 기대어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영민은 몰래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딸 현아는 요양원 브로셔를 보내며 입소를 종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숙 할머니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 내 삶의 주권을 되찾아야 해. 그녀는 구청 노인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 응급 호출 시스템, 방문 간병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만난 80대 할머니는 응급 호출 버튼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정숙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또한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식들이 멋대로 집을 팔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통장과 보험 서류를 모두 꺼내어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남편의 유산까지 합쳐보니 월 120만 원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넉넉하구나. 이제는 막막함 대신 희망이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 인생의 주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당신을 위한다 말해도 결국 당신의 행복은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삶을 되찾을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며칠 후 자식들이 다시 찾아와 요양원 입소를 권했을 때 정숙 할머니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야. 내가 팔겠다고 하지 않는 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그리고 만약 너희가 계속 날 압박한다면 내 재산은 모두 사회에 기부할 거야. 나한테 짐 취급하지 마. 영민과 현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더 이상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압박에서 벗어나자 정숙 할머니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인 자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취미였지만 지인들에게 보여주자 이거 팔아도 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작은 수공예품을 팔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연금 120만 원에 자수 수입 40만 원. 합치면 월 160만 원. 노후 생활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큰 가치는 바로 자존감이었습니다. 몇 달 후 딸 현아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숙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아야, 다 지나간 일이야. 더 이상 자식들에 대한 원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현아는 정숙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엄마가 일을 하신다고요? 72세 나이에? 정숙 할머니는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보람있고 재밌어. 내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 라고 말했습니다. 명언스냅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까? 삶의 후반부에는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며 당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고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75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립 스토리는 동네에서 유명해졌고, 그녀는 이제 주변 노인들에게 자립 노하우를 알려주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여 다른 어르신들의 멘토를 맡게 되었고, 월 80만 원의 활동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자식들에게 짐 취급을 받던 노인이 이제는 다른 노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월 수입은 240만 원까지 늘어났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최근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도전하려는 마음,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용기,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명언스냅 시청자 여러분, 혹시 당신도 자식들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노년의 삶에 대해 걱정이 있으시다면 정숙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